가족들만 사용하는 독특한 말투나 특정 학교 출신들만 공유하는 미묘한 습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 공동체가 수백 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우주선 아니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독특한 모양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카일렌 아리스입니다. 마인드 오디세이 클래식 로그 7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저는 통시를 통해 아주 특별한 내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양계를 떠나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항해 중인 세대 우주선 아크 7에서 태어난 5세대 승무원이죠. 그녀가 호소하는 불안은 개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아크 7의 모든 승무원들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강박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건을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정렬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식사 시간을 1초라도 어기면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친 것처럼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이 문화에 숨이 막히면서도 여기서 벗어나면 혼자가 될 것이라는 깊은 불안을 호소했죠. 만약 제가 그녀를 21세기의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이는 강박 및 관련 장애와 사회 불안 장애가 결합된 일종의 문화 기반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가 소속된 고립된 공동체의 생존 규칙, 즉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세대를 거치며 점차 경직되고 의례화되어 원래의 기능은 잃어버린 채 구성원 전체를 억압하는 심리적 기세로 변질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아크7이라는 사회가 만들어낸 그들만의 독특한 시대 정신, 사이트가이스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적 불안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21세기 상담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 CBT를 견증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물건이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비합리적인 믿음의 뿌리를 찾아내는 인지 재구성을 한 후 일부러 물건을 비대칭으로 놓아두고도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른바 노출 및 반응 방지 ERP 훈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아크챕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치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규칙이 더 이상 생존에 유용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족쇄가 되었는지를 토론하고 새로운 합, 신테아시스를 찾아나가는 집단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마음이 그가 속한 집단에 보이지 않는 정신에 의해 어떻게 지배당하는가? 이 거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게오르크 빌헤름, 프리드리히 헤겔입니다. 헤겔이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유럽은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새로운 이상을 외치며 왕의 목을 잘랐고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영웅이 나타나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온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신학자를 꿈꿨던 헤겔은 이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인간의 역사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칸트가 세운 이성 철학의 정점에서 그 탐구의 범위를 개인의 마음에서 인류 역사 전체로 확장시킨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역사가 단순히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절대정신이라는 거대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써내려가는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엔진이 바로 그 유명한 변증법, 다이얼렉틱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 반, 합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자유롭고 싶다는 반대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 둘은 치열하게 싸우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헤겔은 인류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 변증법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발전 과정이 놀랍게도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어가는 정신의 발달 과정과 똑 닮아 있다고 생각했죠. 그의 대표작인 정신현상학은 바로 그 거대한 정신의 성장기를 다룬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06년 헤겔이 바로 이 책의 원고를 막 끝마쳤을 때 그의 창밖에서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예나시를 점령하는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두려워하는 대신 말을 타고 가는 나폴레옹을 보며 말을 탄 세계 정신을 보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에게 나폴레옹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낡은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거대한 변증법을 실현하는 도구였던 셈이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저서에서 헤겔을 직접적으로 자주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 지성계에서 교육받은 프로이트가 공기처럼 퍼져있던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이론 전체에 헤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셈이죠. 헤겔의 변증법은 훗날 프로이트가 설명한 우리 마음속의 싸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인 이드가 정이라면 사회의 도덕과 규칙인 초자아가 반의 입장을 나타내며 치열하게 싸우면서 현실적인 자아로 합일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말입니다. 헤겔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훨씬 이전에 우리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즉 시대의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배가 출항하기 전 그 배가 나아갈 거대한 바다의 해류를 그려준 위대한 항해사였습니다. 헤겔이 거대한 역사의 정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거대한 힘이 개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 즉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엔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로그에서는 드디어 마음의 심해 탐험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